분명히 양쪽으로 이렇게 때리면 되는구나, 형님. 그치, 쉽지 뭐. 이거는 뭐 어차피 너랑 나. 이거는 하나씩 자. 그치. 그리고 뒤가 난 이게 빨간색이 좋아. 뒤에가 분위기가 있잖아. 그치? 네가 봐도 그렇지. 그러네요. 확실히 좀 고급져 보이는. 자, 일단 좀 가까이 오셔가지고. 네. 예. 우리 윤석주 TV 구독자 여러분들께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달리는 사진가로 활동하고 있는 최진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색하네요, 형님. 그래요. 저랑 아주 친한 사진가고, 이 친구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고, 평소에 사진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면은 이 취미에서 상업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나는 사실 이 최진성 작가 얘기를 되게 많이 해줘요. 정말 많이 해줘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과연 취미에서 상업으로 어떻게 하면 넘어갈 수 있느냐, 또 과연 이거는 벌 수 있느냐, 네, 그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요거죠. 그죠?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진은 언제부터 찍었어요? 저는 지금 한 8년 전부터 사진기를 잡기 시작했고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직장 생활 하면서 사진을 취미 생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직장이라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뭐 이런 사진과 관련된 뭐 광고나 뭐 홍보나 이런 쪽에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전혀 그렇지가 않고 저는 환경 컨설팅 업종에 있었고요. 거의 뭐 상무원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회사원, 정말 위에 상사도 있고 부하 직원도 있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네. 취미 활동으로 사진을 따로 하고 있었던 거죠. 회사 생활 하면서도요. 아니요. 보통은 예술적인 그런 좀 상상을 좀 해야지 사진을 찍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뭐 환경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거랑 상관이 없죠. 저는 뭐 상관이 있다고 하면 상관이 있겠지만 저는 없다고 좀 봐요. 왜냐면 일과 별개로 일을 벗어나 나의 또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사진을 찍으러 다니고 또 그걸로 취미로 즐거움을 찾다 보니까 사실은 회사랑 좀 별개로 사진 작업을 해왔고, 또 특히나 제가 지금 러닝 포토그래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달리는 일 혹은 달리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을 찍고 있는 그 모습들이 좋아서 시작했던 일이기 때문에 네. 사진이 아직도 좀 좋고 또 충분히 취미 활동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에 대해서 해야 돼. 이 친구는 상당히 그 유명한 게 달리는 사진가예요. 그게 뭔 얘기냐면은 사진을 그냥 찍는 게 아니고 달리면서 찍어. 그러니까 이 친구밖에 못해. 근데 우리 진성이를 봤을 때는 그렇게 잘 달릴 것 같진 않거든요. 근데 운동도 되게 잘하고, 거기다가 정말 쇼킹한 거는 나는 내 눈으로 확인 안 하고 지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내가 확인한 거 없어. 그것만 얘기할게. 42.195km를 뛰면서 찍었습니다. 심지어 뉴욕 마라톤, 도쿄 마라톤을 들고.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6대 중에 지금 2대를 했으니까 나머지 4대도 도전할 겁니다. 아니 42.195km를 그냥 뛰는 것도 힘들고, 네. 사실 뭐 자전거 타고 가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맞습니다. 근데 뛰면서, 그것도 이제 뛰는 사람들 찍어가면서, 이 DSLR 들고요. 캐논. 그게 가능한가요? 내가 볼 때 이거 아닌가 아니면 이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닌 것 같아요. 이 DSLR 사실 무게가 두 개 다 합치면 뭐 2에서 3kg 정도 될 텐데, 네. 이게 한쪽으로 들면 당연히 축도 틀어지고 풀마라톤 42.195를 뛰기 사실 어려운 건 맞은데요. 네. 저는 그 동안 계속 현장에서 뭐 10km나 아니면 국내에 있는 대회들 하면서도 계속 촬영했기 때문에 사실 훈련이 돼서 고강도 훈련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었던 일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마라톤을 뛰면서 찍었던 사진들이 있나요? 네. 여기 나가나요, 이쪽에? 아니 그냥 정면으로 나가요. 정면으로. 정면으로 크게 나가죠? 오케이, 정면으로. 예, 보시죠. 네, 보시죠. 본인이 하던 일과 별개의 전혀 상관없는 사진 일이라는 거를 시작하면서 취미에서 상업으로 넘어가게 된 계기가 사실 그거예요. 본인이 하고자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주변에서 사진을 보다 보니까 우리 사진 좀 찍어주세요. 우리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진을 제출해서 저 상업사진 하고 싶어요가 아니고 이 친구의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 이런 사진들을 보고 사람들이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도 좀 찍어주세요. 맞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되게 고민을 하고 저랑 통화도 많이 했잖아요. 네. 형, 나 이거 되게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그만두고 상업을 해도 될까, 그죠? 네. 근데 저는 얘기했죠. 회사 때려쳐라. 근데 사실 남의 인생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쉽게 얘기할 수도 있었지만은 나는 본인이 더 잘하고 더 재밌어 하는 게 이쪽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고, 이 결과물로 봐도 저는 글쎄요, 일반 사진가들의 결과물과는 사뭇 달라요. 이 친구의 결과물은 뭐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래, 너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일단 구도가 남들과 달라요. 그 구도가 다른 점들은 아무래도 안 배워서 그래. 그죠? 그러니까 전공으로 하지 않고 그죠. 제가 취미생활하고 즐거운 일을 또 바라보기 때문에 그 시선이 좀 남들과 좀 남달랐다. 뭐 이렇게. 그죠. 네. 그래서 사실 여기서 걱정하는 것도 어찌 보면 순수한 구도에서 나오는 신선함이었는데, 얘가 이제 상업을 하면서 이 클라이언트들의 눈에 맞추게 되면서 이제 좀 정형화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좀 애가 이제 말투가 원래 안 그런데 방송 앞에 있으니까 좀 게이스러워졌네. 상당히 그 파워풀한 녀석이에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사진들을 보고 이제 상업 쪽에서 많이 연락이 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회사를 때려칠 때 어떻게 때려쳤나요? 마지막 고민이 뭐였어요? 회사냐 사진이냐 할 때 마지막 고민. 사실 가장 큰 거는 뭐 저같이 생각하고 넘어올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거는 고정 수익을 버리고 이런 그러니까 뭔가 유동적인 수익을 가지고 정말 살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이 사진이라는 일이 즐거워서 했는데 상업적인 일로 생업을 했을 때 과연 즐겁게 사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죠. 이 두 가지 고민이 가장 클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는 그 두 가지를 버리고도 나올 만큼 제가 하고 싶은 사진 쪽으로 일을 해왔고, 그 일로 좀 더 넓게 러닝 사진을 좀 더 저변화시키고, 또 많은 스포츠인들이 많은 사진들로 통해서 좀 오픈되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과감한 결정을 한 지 지금 얼마나 됐죠? 3개월 됐습니다 이제. 회사에서 나온 지 3개월. 어떻게 일들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기존에 아시다시피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주말밖에 행사 사진이나 혹은 아니면 화보 사진밖에 못 찍는데, 지금은 평일에 사진도 찍고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들도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는 3배가 더 늘었고요. 이야. 그리고 심지어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서울 달리기에 관련된 책을 지금 계약을 했고 또 쓰고 있고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야, 이제 서울을 달리면서 달릴 만한 코스들, 또 달렸던 얼굴들을 사진 찍어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코스 설명도 해주고, 정말 이 마라토너들한테는 정말 좋은 책을, 또 책만 보면 재미없잖아.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진과 멋있는. 그렇지. 사진이 들어가는데 이제 남들과 다른 시각으로 또 찍어준. 그렇죠. 남다른 사진집. 그죠. 일종의 하나의 사진집이지만 관광 코스 소개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제 사진 중에 어떤 사진 보고 형 이거 뭘로 찍었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그랬는데, 사실 그건 안 가르쳐 주고 싶어. 사실 우리 뭔지 알죠? 근데 저는 모든 걸 또 가르쳐 줬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 제 스팸 살 때 끝까지 고집을 피웠었거든요. 내 유튜브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제 스팸 살 때 작은 걸 사겠다고. 그렇게 형한테 고집을 부렸죠. 근데 제가 진짜 도시락 싸들고 말렸어요. 제스팜이라는 거는 무조건 큰 걸 사라. 예. 그래가지고 뭐 내가 돈 낼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큰 걸 사서 어때요? 사실 너무 부족해요 이제. 거봐, 이렇게 된다니까. 만약에 사진을 계속 안 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로 빨빨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내가 볼 때 우리 진성이는 계속 사진을 할 사람이거든. 그게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얘는 그만둘 것이다, 아니면 이 친구도 계속 사진을 할 것이다. 계속 할 건데 요만한 걸 사겠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해요. 예. 그리고 회사를 그만두는데도 이제 저희 입김이 좀 셌나요? 충분히 형님 말 듣고 나올 수 있었더니 하나의 일종의 그런 것도 있었어요, 확실히. 그죠. 그리고 이제 가끔 제가 이제 확인 전화를 해봐요. 요즘 어떠냐? 그러면 형님 일 많아요. 그리고 요번에 제주도 온 것도 일 때문에. 네. 뭐 형님이 또 잘 소개시켜줘서 서핑 관련된 사진을 찍으러 왔는데 또 연결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또 너 나 없으면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하여튼 껌딱지. 저도
사람들한테 우리 동생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그 이유도 결과물이 일단 좋아요. 예, 일단 결과물이 어떻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던 결과물은 아니라는 거. 그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는 사진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은 신선해요. 또 뭐라 그럴까 남들과 다르고. 두 번째는 이 친구가 근육 움직이는 데는 또 도사지. 본인이 운동을 엄청 잘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근육의 움직임에 따라 사진을 찍을 줄 아는 친구예요. 더 설명해 주시는데 좀 변태스러운 걸 좋아해요. 그렇지. 과연 어떤 사진을 찍을까? 이쯤에서 또 한번 공개를 해야죠. 네. 예. 제가 계정을 총 3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건 하지 말고 여기서 난 지 인스타 계정 막 홍보하고 이런 거 제일 꼴보기 싫어. 그래, 그럼 그거 말고 그냥 사진만 보여줘. 사진? 예. 보시죠. 예. 또 한 가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사실 이게 제일 커요. 뭐 얼마라고는 못하겠지만은 네. 그동안 다녔던 회사도 그래도 이게 괜찮은 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죠? 9년에 팀장까지 달고 있었는데 9년의 팀장까지 하면 이게 괜찮거든. 네. 그죠? 거의 공무원급. 네. 예,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왔으니까 그거보다 좀 이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죠. 저는 지금 네. 말씀드렸던 것보단 상반기 때 쉬지도 못하고 활동을 했는데 네. 연봉은 일단 본 것 같습니다. 아, 네. 상반기에만? 네, 상반기. 네. 상반기에만 연봉을 벌었다. 그럼 잘 때려쳤네. 더 욕심이 또 나긴 하네요. 또 사업자가 되니까. 돈 욕심이? 아, 그래요. 하여튼 어찌 보면 요즘 같은 불황에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진성이를 볼 때마다 이제 물론 저도 장비에 대한 욕심이 많고 장비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가 지금까지 상업으로 가게 된 그런 사진기와 렌즈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합니다. 이 친구는 거의 90% 이상을 원바디 원렌즈로 찍었어요. 그죠? 단렌즈로. 단렌즈로. 자,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줄 알아요? 35mm인가? 사무엘인가? 만투인가? 그쵸. 아니면 좀 더 오인만 지나가서 된다. 100마일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근데 얘기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쵸. 사실 뭐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은 그렇게 내 주변에서도 쓰는 사람이 없어요. 네, 거의 저도 주변에 제가 쓰는 바디와 렌즈를 쓰는 사람 거의 없고 네. 실제로 쥐어줘도 잘 못 찍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저부터도 일단 그 렌즈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그 렌즈로 어찌 보면은 그렇게 좋지 않은 바디로 네. 상업까지 가서 기존의 연봉을 상반기에 다 벌어버렸다? 그럼 여러분들이 되게 궁금해요. 과연 어떤 바디, 어떤 렌즈인가? 그러니까요. 야, 이럴 때 광고 한번 보고 오시죠. 나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얘만 벌어. 나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은 잘 다니고 있는 회사를 때려치고 상업에서 러브콜을 할 정도의 사진을 만들어낸 진성이의 바디와 렌즈.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그럼 바디부터 공개합니다. 바디는 뭐였나요? 캐논 6D였습니다. 6D 마크 2? 아니요, 그냥 일반 6D요. 6D. 그냥 6D. 좋아요. 뭐 제가 6D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떤 분들은 6D 하면 좀 많이 무시하고
좀 이게 좀 그게 무슨 뭐 풀프레임 치고 뭐 저렴하고 보급형이고 안 좋고 뭐 DR 안 좋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네. 일단 그런 얘기들 많죠. 그렇죠. 좋아요. 그걸로 상업에서 러브콜을 받을 정도의 그런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거기다가 렌즈는요. 렌즈는 캐논 135 큰 사무엘. 큰 사무엘. 네, 이라고 부르죠. 야. 2.0. 그 두 가지로 해내신 거예요. 지금도 쓰시나요? 네, 지금은 제습함에 있지만 그 제습함에 있지만 네. 가끔씩 쓰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면은 할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지금 컷수가 많아져가지고. 예.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달리는 사진가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좋은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기종이냐예요. 근데 캐논 6D와 135는 가볍고 작고 그리고 또 렌즈도 그 특성이 확실히 있는 그런 어. 렌즈이기 때문에 충분히 달리는 사진가로서 매력이 있었던. 어떤 외국의 여성 작가분도 이제 본인의 아이를 135mm를 찍어가지고 배경 날림을 확 해가지고 이제 보정을 해서 그 사진들이 되게 이슈가 됐던 그분이 있어요. 그거랑 똑같이 뭐 러시아의 뭐 동물 그죠. 만 찍는 분들도 있고 135가 그만한 위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135mm를 그렇게 많이 쓰시는 분이 없고 네. 사실 저도 썼다가 그렇게 큰 감동은 받지 못했어요. 하여튼 또 앞으로 포부가 있다면 지금 평일에 활동하고 있는 서울 달리기 책 일단 잘 내서 일단은 서울로 지금은 이렇게 거리가 좁혀져 있지만 잘 팔린 다음에 전국구로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코스를 달려보고 또 저희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체 측에서도 이런 사진이 필요하다 하면은 바로 연락을 다이렉트로 네.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뭐 중간 수수료는 네가 내라 알아서. 알겠습니다. 여기 커미션 받고 커미션 받고 달리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또 근육의 움직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또 남들과 다른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대한민국 단 한 명의 사진 작가 최진성 작가입니다. 멋있다 오늘. 그자 이제 피자 먹으러 가자. 네, 가시죠. 이렇게.